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상점. 진열대는 엉망진창이고 사람들은 물건을 들고 상점 밖으로 도망치듯이 나섭니다. 꼬마부터 어른까지 계산은커녕 손에 들 수 있는 만큼 챙길 만큼 챙기고 그대로 주랭랑을 칩니다. 텅 빈 선반, 잠긴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는 사람들, 괴한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 모습까지 8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남부 바릴로체를 비롯해서 와인으로 유명한 서부 멘도사,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외곽까지 곳곳에서 150여 개 상점 약탈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100명 가까이 구금됐다고 하니까 온 나라가 말 그대로 엉망진창입니다. 어쩌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게 된 걸까? 아르헨티나는 연간 110%대 인플레이션 속에서 생계비 위기가 극한 수준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강도조차도 현금은 훔쳐가지 않는 나라, 현금은 개똥 씌울 때나 쓰는 나라, 바로 한때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기도 했던 아르헨티나의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이 같은 혼란은 공교롭게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벌어져서 정치적인 정쟁 재료로 해석되고 활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르헨티나 경제 폭망의 주역으로 꼽히는 좌파 포퓰리즘 패론주의 정부는 이번 상점 약탈 사건의 배후로 야권 후보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선 예비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극우 포퓰리스트이자 자칭 무정부 자본주의자 하비에르 밀레이가 타깃인 겁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조작된 범죄라고 표현을 했고, 정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흐름에는 밀레이와 추종자들의 SNS가 있었다, 그들을 주범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정치적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밀레이는 자신의 연루 의혹과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정부 자체가 약탈의 배후다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밀레이가 이렇게 현 정부의 정치적 타깃이 된 것은 최근의 상황을 놓고 보면 상당히 또 충분히 그럴싸해 보입니다. 이 양반은 최근 경선에서 전진하는 자유의 단독 후보로 출마를 했고 전체 득표율 30%를 기록하며 1등을 먹었습니다. 총 711만 표를 얻어서 집권 여당의 선두 후보가 된 세르조 마사 현 경제장관보다 200만 표를 더 얻어냈습니다. 제1야당 패트리시아 불리치의 경우에는 402만 표를 얻는 데 그쳤는데 결과적으로 집권 여당 후보, 제1야당 후보까지 다 제끼고 경선에서 1등을 먹은 것이고 10월 22일에 치러지는 본선에서 이 셋이 각 진영의 대표로서 한판 맞짱을 뜨게 되는 겁니다. 여당도 개판이고 야당도 개판이고 그렇게 나라꼴이 난리 개판이 됐을 때 제3의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양반의 이력과 정치 성향을 보면 꽤나 독특합니다. 밀레이는 경제학자이면서 라디오 진행자 출신인데 정치의 정자도 몰랐던 사람이 인기에 힘입어서 2년 전에 국회의원이 됐고 독특한 세계관이 극심한 인플레이션 위기에 빠진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면서 완전 신의 인기 정치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른바 전기톱 계획입니다. 이 양반은 선거 기간 동안 전기톱을 들고 있는 자신의 인형을 만들어서 함께 다니면서 과도한 정부 지출을 톱으로 과감하게 잘라내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면서 독특한 외모만큼이나 특이한 세계관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을 폭파시켜야 한다, 페소 대신 달러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며 지금의 화폐 시스템 자체를 전면적으로 갈아치우고 새롭게 혁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기톱 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 임팩트 자체가 사뭇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양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총기 소유 합법화, 장기 밀매 합법화도 옹호하면서 완전 극우 스탠스를 아주 선명하게 강조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에는 이 양반을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말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상당히 혁신적인 또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물이 이렇게 정치 스타로서 유력 차기 대권 후보가 된 것은 그만큼 아르헨티나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상황이 완전 개판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래도 개판 5분 전 이런 표현이 가능한데 아르헨티나는 이미 개판이, 그것도 완전 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질적인 병폐인 좌파 포퓰리즘은 화폐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망쳐버렸다라는 평을 받고 있고 패론주의 좌파 정치인들의 경제 실정은 결국 밀레이의 이 열풍에
든든한 토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연간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115%,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빈곤 상태, 피아트머니인 페소는 휴지 조각이 돼버려서 강도도 현금은 놓고 간다, 페소는 개똥 치울새나 쓴다, 이런 말이 일상화된 곳, 바로 지금의 아르헨티나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계속해서 폭락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월급날이면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마트로 돌진합니다. 지난 5월만 해도 계란 한 판이 1,520페소, 우리 돈으로 6,000원 정도였는데 이게 8월 들어서 2,200페소, 8,500원 정도로 뛰었습니다. 석 달도 안 돼서 45% 가격 폭등이 이루어진 겁니다. 전국적 상점 약탈이 괜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을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돈의 가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 두 가지가 특히 눈에 띄는데, 먼저 아르헨티나 젊은이들 사이에서 페소에 대한 대체제로 달러가 부상하고 있고, 이걸 지금 암시장에서 웃돈을 주고 이루어지는 거래가 성황이라는 겁니다. 비공식 환전을 뜻하는 이른바 블루달러, 정부 공식 환율은 1달러에 350페소이지만 서민들이 암시장에서 500에서 600페소를 주고 1달러로 바꾼 뒤에 이걸 집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최후의 희망 가운데 하나로 달러를 선택한 것이고, 이런 일상 파탄의 불안 속에 밀레이가 치고 들어간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비트코인 얘기와도 연결지어서 돈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지금 재밌습니다. 최근 밀레이가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뒤 아르헨티나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20% 상승을 했던 겁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입장을 밝혀왔는데, 비트코인은 화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발명품으로 법정화폐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국 화폐인 페소를 버리고 달러와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서민들,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20%나 폭등해버린 아르헨티나의 현재, 거기다가 밀레이는 아예 중앙은행까지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의 유력한 대권주자, 이게 지금의 아르헨티나입니다. 사실 아르헨티나는 100년 전만 해도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비옥한 토지의 대농장, 이를 활용한 목축업을 기반으로 1920년대까지만 해도 GDP가 미국과 호주와 엇비슷했습니다. 유럽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몰려들 때 뉴욕이냐 부에노스아이레스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풍요의 나라로 불렸던 그곳이 포퓰리즘 칼춤을 추더니 한 세기 만에 완전 폭망한 건데, 다른 것보다 페론주의자들이 현금 남발 복지 정책을 펼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페론주의자는 후안 도밍고 페론의 정책을 계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계파는 이것저것 엄청 많지만 공통점은 기업 국유화, 공공의료 확대, 현금 보조금 지급, 통제적 환율 정책, 이런 걸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정점을 찍었던 게 그나마 온건주의 페론주의자로 분류가 됐던 현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코로나가 터진 직후에 노동자 한 사람당 10,000페소 지급으로 현금을 뿌렸는데, 정부는 회복 불능 수준의 만성 적자, 이걸 돈으로 찍어내는 방식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개똥 닦을 때 페소화를 사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밀레이가 대통령이 된다고 획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인가,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아직 불투명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최근 브릭스 회원국이 된 아르헨티나의 상황과 연계시켜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브릭스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밀레이는 당선될 경우에 브릭스에서 빠지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것은 아르헨티나 정부는 중국과 총 1,650억 위안, 우리 돈으로 30조 원 수준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기 때문인데, 이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부채 상환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금의 절반 규모라고 합니다. 말이 쉽지 중국과 선을 긋고 브릭스에서 빠진다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현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중국이 경제위기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미국 역시 부채 경제 시스템 강화로 인한 부작용이 하나둘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경제 역시 한 방 얻어맞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론이 꽤 강하게 제시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상황을 보면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해결하는 정책 대신 현금을 뿌려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아르헨티나의 모습이 우리나라 정치권의 모습과 사뭇 닮아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방식과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비슷하게 아주 멍청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국민 세금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엉망진창의 국가 경영, 지방정부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우리에겐 여러 생각거리들을 안겨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